안녕하세요. 지프 김수규 차장입니다. 오늘은 저도 반년 동안 경험한 것, 바로 랭글러의 고질병, 바로 무엇이냐? 개떨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떨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프 김수규 차장 신차 출고 혜택 보고 가시죠. 자, 보시면요, 랭글러는요, 이렇게 하체를 보면 리지드 엑셀 타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바퀴 이쪽이랑, 그리고 이제 디퍼런셜 대우가 있죠. 대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연결이 쭉 돼가지고 저 우측 바퀴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게 랭글러 리지드 엑셀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리지드 엑셀을 왜 쓰냐면, 그냥 간단하게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이쪽 바퀴가 돌을 밟아가지고 이 바퀴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게 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밟아가지고 올라가니까 이쪽 반대 바퀴는 밑으로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루비콘 같은 경우에 이제 극단적인 이제 스웨이바 분리 시스템으로 더 이제 다리를 찢어버릴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오프로드 때 최대한 이제 이거를 휠 트러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접지력을 살리려고 이렇게 리지드 엑셀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리지드 엑셀은 이제 오프로드에는 장점이기는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이쪽에서 이제 요철 구간이 들어와요. 이제 왼쪽 바퀴가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역시나 대가 연결돼 있으니까 우측 바퀴까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랭글러가 승차감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대체적인 요인이 뭐냐면, 바로 이 리지드 엑셀 타입의 이 단점 때문에 승차감이 별로 안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JK 랭글러보다 JL 랭글러가 훨씬 더 승차감이 훨씬 더 대폭 상승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차를 이제 구매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랑 상담을 할 때 시승을 무조건 하거든요. 제가 왜냐, 이 차 왜 타냐고, 안 타본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 승차감도 안 좋은 차 왜 타냐고. 근데 막상 실제로 타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승차감이 괜찮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리지드 엑셀이 승차감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차가 이게 웜기어라는 건데, 웜기어가 이게 제대로 보이려나? 요거는 이렇게 화살표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저기 이렇게 나사 요거 보이시죠? 이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대로 이어져 있어요. 요거 그렇지. 요게 이제 핸들로 이어지는데, 이게 또 하필이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엑셀에 딱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랭글러 개떨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냐? 시속 8, 90km로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는데 요쪽에 이렇게 파인 뭐 이상한 노면이 있었어요. 얘가 거기를 탕 하고 튕겨 나가요. 그럼 얘가 더더덩 흔들리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웜기어 타고 핸들까지 전달이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 또 이 왼쪽 바퀴의 충격이 여기 우측 바퀴까지 다 전달됩니다. 그냥 다 떠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멈추고 그 개떨기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셨죠? 이거를 제가 반년 동안 겪었어요. 진짜 처음에는 진짜 식은땀이 났는데, 나중에는 이제는 개떨기 증상이 올라오면 속도를 줄였습니다. 속도를 줄여야 돼요. 무조건 개떨기 증상이 나면 무조건 속도를 줄여서 그 개떨기 현상을 이제 멈추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뭐 핸들 돌리거나, 이거 핸들 돌릴 수는 있는데 막 터니까 핸들도 제대로 안 돌아가요, 솔직히. 그때는 무조건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속도를 줄여서 이제 개떨기가 안 올라오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떨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이냐? 가장 먼저, 특히 이제 인치업 차량들이 개떨기가 심해요. 그리고 순정 차량들은 개떨기가 나면 가장 먼저 뭐를 봐야 되냐면 요겁니다.
요게 이제 순정 핸들쇼이거든요. 보증기간 때는 이 핸들쇼를 교체를 하십시오. 보증기간 때는 개떨기 증상이 나면 이 핸들쇼를 교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타이어 위치 교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타이어 위치 교환을 했어요. 위치 교환만 했어요. 휠 밸런스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고속 휠 밸런스를. 나중에는 돈 들여서라도 무조건 고속 휠 밸런스를 무조건 받으세요. 그거는 내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 보증수리, 무상점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조건 휠 밸런스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차에 납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속 휠 밸런스를 볼 때는 이제 이 타이어랑 이 휠이랑 이제 밸런스를 맞추겠죠. 그리고 타다 보면 여기 이제 이 타이어 안에 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타이어 이렇게 단면도나 이렇게 평면도 같은 거 보면 철사들이 되게 많이 엮여 있어요. 근데 이것도 철사들도 안 끊어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막 끊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고속 휠 밸런스는 2만 킬로 이내에는 무조건 봐야 된다. 저는 무조건 2만 킬로를 타면 무조건 고속 휠 밸런스랑 얼라이먼트를 봅니다. 얼라이먼트는 솔직히 봐도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랭글러라 의미가 별로 없기는 해요. 얼라이먼트는. 그러나 무조건 고속 휠 밸런스랑 얼라이먼트를 합니다. 그래서 고속 휠 밸런스라면 이 납을 뭐 더 붙이던지 뭐 적게 붙이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타이어와 휠의 밸런스를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개떨기 증상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거의 안 나와요. 왜냐?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리지드 엑슬로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리지드 엑슬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충격이 오면 그 밸런스가 다 틀어져 가지고 이제 그런 개떨기 증상이 올라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떨기 증상을 막으려면 첫 번째 무조건 휠 밸런스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증기간 내에는 핸들쇼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볼 조인트라고 그러죠. 요거예요. 딱 요거. 요거를 쪄줘야 됩니다. 이거는 주기적으로 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여져 있는지 안 조여져 있는지, 특히 인치업 차량들요, 요새 뭐 보니까 이게 좀 가슴이 아프긴 한데 인치업 막 이런 거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홍보해요. 그런데 인치업을 하는데 2.5인치 이상은요 무조건요 오프를 띄건 안 띄건 이거 캐스터각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뭐 드랍 브라켓이라든지 암대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모파 정품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모파 정품은 나중에 이제 조절식 트랙바 앞뒤로 꼽는 거는 추천을 해요. 그거랑 이제 드랍 브라켓 정도는. 그런데 2.5인치 이상 올라가면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파람대, 프론트 어퍼암 로우암,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어퍼암 로우암, 리어 어퍼암 로우암, 이런 거 제대로 연장 안 하고 이렇게 싸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 진짜 절대 믿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개떨기라는 사람이에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요. 돈 들여도. 왜냐면 이거 내 목숨이랑 걸린 거예요. 이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인치업 하셔도 돼요. 인치업 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려면 제대로 하자. 제발. 제가 인치업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저 볼 조인트 풀렸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안 풀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절대 그거 거짓말이에요. 풀려요. 왜냐? 이거 나중에 쪘으니까 새로. 그리고 이거 타면서 저 가끔씩 오프도 뛰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풀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 볼 조인트 당연히 조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이 트랙바. 자, 보시면 요게 트랙바, 이게 쭉 가는 게 이게 트랙바예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연결돼 있죠. 트랙바가. 그래서 요 트랙바도 제 같은 경우에는 전 조절식 트랙바 달았는데 요게 볼 조인트가 요게 이제 유격이 생긴 거예요. 이거 이제 모파 거는 이거를 조절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대체로 이제 튜닝 파츠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인치업하고 그런 차들은 이제 저기가 이렇게 풀려가지고 이렇게
트랙바가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이 트랙바를 이것도 주기적으로 쪄줘야 됩니다. 안 쪄주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잖아요. 그 이 볼 조인트에서 쿵쿵거려요. 그래서 핸들까지 진동이 전달되는 거예요. 핸들 돌릴 때마다 쿵, 핸들 돌릴 때마다 쿵. 그러고 또 바보같이 한 반년을 넘게 탔는데, 반년 넘게 타서 이제 나중에 이거 이제 트랙바 쫄려고 하니까 이게 트랙바 볼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트랙바를 아예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 트랙바 같은 경우에는 그쪽 부분도 잘 쪼아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튜닝한 사람들이 또 이거 핸들쇼바 장착하라 그러죠. 아까 전에 그 보여드렸던 이 핸들쇼바. 이제 폭스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들쇼바를 이제 뜯어가지고 순정 걸 뜯어가지고 이제 폭스 거를 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가운데로 놓는 뭐 조절식 핸들 쇼바 뭐 이런 걸 다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리저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통까지 달려가지고 압을 더 늘리고 줄여주는 이제 리저브 핸들 쇼바도 있어요. 솔직히 리저브 핸들 쇼바는요 37 타이어 이상 하시면 되고요. 35 타이어 하시는 분들은요 리저브까지도 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핸들 쇼바는 무조건 바꿔야 된다. 왜냐, 이 핸들 쇼바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핸들 쇼바는 얘가 이제 충격이 전달되잖아요. 이제 압이 세니까 그 충격을 이렇게 핸들 쇼바가 중간에서 이렇게 상쇄시켜주는,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갖고 뭐 유격을 줄여준다 저쩐다 그런 건 다 뻥이에요. 유격 심해요. 어차피 그래나 저래나 인치업 하면. 저는 인치업 했잖아요. 핸들 이렇게 좌측으로 이렇게 해야 직진해요. 이렇게 일자로 하잖아요. 그럼 차가 이쪽으로 가요. 우측으로 갑니다. 인치업을 한 차들은요 다 이런 숙명을 다 안고 살아야 돼요. 뭐 웜기어 보강킷을 해야 된다 저쩐다 이거 해도 뭐 거기서 거깁니다. 저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떨기에 대한 내용은 바로 그 핸들 쇼바도 개선된 걸로 바꿔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 핸들 쇼바를 썼습니다. 아이콘 핸들 쇼바는 이거 뭐 업체 홍보 아니에요. 아이콘 핸들 쇼바는 트랙바 위에 장착이 돼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폭스거 같은 경우에는 그 순정 핸들 쇼바 자리에 이렇게 꽂을 수 있잖아요.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쪽에다 꽂을 수 있기 때문에, 트랙바 위에다 꽂기 때문에 순정까지 살려서 쓸 수 있습니다. 장점은 진짜 핸들 안 털어요. 그런데 단점은 핸들 돌릴 때 압이 너무 세져가지고 어깨가 아픕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핸들 쇼바를 이렇게 튜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게요. 개떨기를 방지할 수 있는 내 차량 예방 방법은 뭐냐? 첫 번째, 휠 밸런스를 잘 본다. 고속 휠 밸런스. 타이어 위치 교환만이 답이 아니다. 한 2만 킬로마다는 휠 밸런스를 무조건 봐줘야 된다. 두 번째, 핸들 쇼바를 교체를 한다. 세 번째, 인치업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절식 트랙바, 이 트랙바의 볼 조인트 이쪽이 잘 조여져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바퀴에 달려있는 좌우 볼 조인트를 또 잘 조여야 한다. 이것만 하더라도 개떨기 안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5인치 이상 리프트업한 차량은 무조건 드랍 브라켓을 장착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 승차감도 더 업그레이드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직진성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그 대신 만약에 드랍 브라켓 안 하고 인치업 했던 차량들은 드랍 브라켓을 장착을 하면 바퀴가 앞으로 밀릴 거예요. 바퀴가 앞으로 밀리기 때문에 조절식 트랙바를 새로 세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싸다고 아무렇게나 튜닝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싼 게 비지떡이 아니에요. 목숨이랑 연관돼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인치업 같은 경우에는 저랑 이렇게 잘 상의를 해서 어떻게 이쁘게 인치업을 하실지 이렇게 같이 상의를 해서 나가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개떨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는 또 차량 관리에 대한 것들 또 하나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 출고도 역시 김수규 차장과 함께하며 차 출고 전 검수 사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출고하기 전 이제 작업 완료된 사진들까지, 그리고 김 차장은 거기에다가 특별히 개신고까지 제가 직접 찾아갑니다. 얼굴을 본 게 김수규 차장의 성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출고 전부터 출고 후까지 완벽한 사후 관리를 김수규 차장은
보장해드립니다. 이제 김수규 차장의 출고와 사후 관리들은 후기를 통해서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지프 김수규 차장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이상입니다.